네, 안녕하십니까. 화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이 오더라고요. 예. 날씨가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방학 동안에 화학을 어떻게 할 거냐에 앞서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예비 고1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찝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화학을 비롯해서 바탐을 공부를 안 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공부를 시켰느냐가 문제지 수학과 함께 그 바탕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고 계셔서 시키시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중학교 한 3, 4년 전만 해도 중3 때부터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중2 때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셨는지 중2 때부터 팀을 짜거나 해서 바탐을 시작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어머님,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언제부터 시켜요? 그리고 뭘 시켜요? 그리고 누구한테 시켜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질문으로 저한테 이제 저하고 얘기하기를 되게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시켜요?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아무리 바빠도요, 그 과학 부분을 안 시키시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내 학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이 지금 2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2과목과 상관없이 3과목을 학교에서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생지를 할 거예요. 그럼 물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시지만 학교에서는 모생지 아니면 화생지 이런 식으로 3개를 무조건 이수를 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과 상관없이 무조건 학교에서 수능하고 상관없는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수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잘해야 돼요. 수능을 보지도 않을 거를.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수능 선택으로 가져가고 싶어하지 않는 과목은 자신이 없거나 하기 싫은 과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켜야 되는 숙제가 부모님들한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시켜서 아이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등급도 점수도 잘 맞게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미리부터 이제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이거를 맞닥뜨렸을 때 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력적으로 출중하신 강사를 모시자니 아이 눈높이에 그러니까 눈높이가 약간 동떨어진 굉장히 어려운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눈으로 봐주시는 강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느껴지고 하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 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뭘 가르치냐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좀 좋죠. 그래서 그 가르치는 내용의 골자에 맞는 그리고 그거를 눈높이로 낮춰서 설명을 차분하고 친절하게 쉽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 그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예비 고1에게 가장 이제 필요한 게요 뭐냐면은 중학교하고 달라졌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통합과학이 화학에 앞서서 통합과학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과목이 통합과학인데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딱 봤을 때에는 중3 과학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중3 과학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중3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통합과학을 하면 점수가 되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문의는 중학교 과학하고 비슷한 게 맞고요. 심지어 내용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막 되게 어렵거나 되게 전문적인 그런 어떤 고등학생의 면모를 원하는 그런 과제들이 나오지는 않는데 문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보면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문제집 한 세네 번 풀었고 그래서 잘 풀어가지고 시험을 보면 문제집에서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돼서 다 맞추고 교과 우수상 받고 뭐 이런 패턴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그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니 학교에서도 역시나 선생님이 평이하게 이제 수업을 해주시고 하고 시중에 있는 이제 뭐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얘가 평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은 등급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는 뭐 하나 정도 틀려도 되게 못했다는 소리를 안 듣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통합과학에서 하나를 틀렸다. 3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90점대 맞았으니까 뭔가 1등급이나 2등급 선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를 틀렸는데 3등급이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3등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제 과정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이제 극단적인 실례인데요. 대부분의 90점대 그러니까 90점 언저리 어느 정도 그 정도 받은 점수를 그 통합과학에서 받게 되면 1등급, 2등급은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인이나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면은 등급 하나 떨어지고 두 개 틀리면 등급 두 개 떨어지고 세 개 틀리면 그냥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게 그냥 보통의 이야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위권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90점대 언저리에서 절대평가 A 정도 받는 수준으로 공부를 했다가는 등급이 그냥 어디 수시에 어디 사용하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러니까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1학기를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이미 한 학기는 망쳐진 상태죠, 그러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중학교의 사고방식 첫 번째 뜯어고칠 게 뭐냐? 그렇게 90점대 언저리로 그렇게 잔잔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A 정도 맞는 정도의 공부를 해서는 수시로 갈 대학이 없다라는 점. 왜 그러냐? 물론 그 등급으로 수시로 갈 대학이 있긴 있어요. 문제는 정시로도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의 퀄리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탠다드와 눈높이가 있는데 그 수시 성적으로 가야 되는 대학은 이미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고 결국 수시 카드를 버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등급에 특히 시험에 있어서 완벽하게 100점을 받고 1등급을 받아내는 그런 공부로 처음부터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처음에 시키실 때요. 그냥 개념 한번 보고 그냥 문제 한번 풀고 그리고 풀 때는 되게 잘했는데 시험은 망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면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털어서 그러니까 그냥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통합계를 시키고 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막 집요하게 물어보고 문제집을 풀리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계속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접근하는 그런 식의 방법의 공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알고는 있고 들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원에서 해줘야죠. 강사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걸 맨날 너 했니 안 했니? 엄마하고 싸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학원은 보내니까 학원에 오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마다 그런 작업들이 꼼꼼하게 진행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세, 시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 번을 공부해도 제대로 꼼꼼하게 두 번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 가면. 그리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지 않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를 줄여주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아이가 화학, 수능, 성태까지 갈 거냐? 내신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하고 버리고 뭐 생지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의 완급을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예비 고1 부모님께서 가지셔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꼼꼼하게 100점 받고 1등급 받고 하는 방식의 공부들을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개념 설명으로 정리를 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이나 개념 설명은 하시죠. 그쵸? 심지어 EBS에서도 개념 설명은 다 해주세요. 그쵸? 근데 인강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암기하기가 진행이 안 되죠. 인강 선생님이 인강으로 개념을 쭉 설명하고 끄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개념을 설명한 게 암기가 됐는지 얘가 이거를 부려 써서 문제를 그걸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강에 대한 한계가 거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안 되겠다, 관리가 안 된다 해서 이제 현장 강의로 보내시는데 현장에서도 그게 안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해야죠. 그래서 암기하기가 2차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정리를 했으면 암기가 되는지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암기라는 게 과목마다 다르겠죠. 물리라면 물리 공식을 암기해야 될 것이고, 뭐 생명이라면 개념을 정리를 암기해야 될 것이고, 화학이라면 주기율표나 기타 다른 어떤 필요한 문제풀이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거를 체크를 한 후에 이해했는지 체크를 하는데 두 방향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굉장히 평이하게 사설 어느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 그런 문제풀이가 그걸 스킵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푸는 문제라서 안 풀면 큰일 나는 문제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적용하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이해하기라고 하는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집이나 아주 평이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서 아이들이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적용하기라고 하는 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6월 평가원. 수능 평가원 문제인데요. 아니 지금 예비 고1인데 벌써 수능 평가원을 손을 대야죠. 근데 그 손을 대는 방법이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게 손을 대야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아이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막 킬러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고 암기했고 쉬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평가원 문제 너무 쉽지 않니? 평가원 문제가 네가 지금 푼 문제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네가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라는 식의 어떤 적용하기를 계속 친구들한테 주어줌으로써 끊임없이 챌린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그리고 2학년, 3학년으로 갔을 때 혹여 수능 선택자가 됐을 때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적용하기 패턴에서. 그래서 이 네 박자를 맞춰서 근데 주의하실 게 너무 선생님 혼자 달리면 안 되죠. 선생님 혼자 수업이 진행됐고 아이는 잘 이해 못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아이가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아이들의 사인이 있어요.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선생님 혼자 달려가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수업을 했는데 얘네들은 하나도 모르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그게 이해가 됐는지 리뷰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제가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다원 선생님들은 책을 시중 교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도 좋은 교재가 많기는 하나 제가 수업을 만들어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만들어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수업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을 잘 녹여놓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 됐으니까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시중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시중 문제들은 개념이 막 거기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막 그림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지면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빼곡하게 넣어갖고 50개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런 문제 50개를 풀어오게 되는데 소단원이 2개가 넘어가면은 100문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숙제도 많은 편이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연마해갖고 와야 돼요. 이게 연마가 돼야 그 다음에 2회 도구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를 1회 도구로 삼고 2회 도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선생님 제가 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제목은 기억이 나요. 이런 피드백이 안 나오려면 이런 작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미 11월 22일부터 개강이 이미 개념반이 진행이 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1회 도구를 하고 온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물어보면 단어명은 기억이 나네요. 라는 피드백이 많은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개념만 들었고 문제를 풀지 않았다라는 학생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개념망이라고 해서 개념만 돌려주면요. 그 개념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여 선생님 문제풀이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풀이가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 어머님들께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단계인데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 3회독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뭐 수학은 좀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약간 개념 부분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반 하나를 더 만들었죠. 문제 해결 방법론을 통한 개념의 심화. 이거 뭐냐면 찐이에요. 이게 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잉고 내신 그냥 바로 이거 듣고 나면은 보잉고 내신 그냥 챌린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보인고하고 잠실여고, 그러니까 보인의 그 화학원은 대치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파에서는 보인 1학년 통합과학하고 잠실여고 1학년 통합과학 그리고 화학 이 과목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들이요. 일반고든 그냥 그 자사고든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문제가 되게 어렵고 일반고는 되게 평이한 개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사고든 일반고든 수능 평가원을 베이스로 한 문제들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보잉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송파에 보잉고가 이제 많이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보잉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냥 수능 평가원을 그 문제를 그냥 기출 문제를 다 잘글잘글 씹어가지고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그걸 유도하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료를 그대로 베끼시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문제화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보잉고 내신이다. 그냥 수능 평가원 기출 그 다음에 고3 전국연합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베이스로 고2 전국연합 모의고사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6개년을 돌리고 이런 식의 공부가 진행이 되면 보잉고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그럼 일반고 애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잉고는요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 구간 속에 한 18문제 정도가 그 수능 평가원 연계성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과감하게 우리 아이 패스, 우리 아이는 그거 그냥 안 풀고 넘어갈래요 하시는 어머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그 문제 하나를 위해서 100점을 받고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 그 문제를 위해서 다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수 그런 어려운 문항수가 적게 나오는 학교나 많이 나오는 학교나 어쨌든 다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지금까지 일반고든 자사고든 학교를 보내신 선배 어머님들의 결론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좀 뭐 이렇게 이미 학교를 대학을 보내시고 하시는 선배 어머님, 선배 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시면 그냥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한번 구경하면요. 기억에서 멀어져요. 기억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요. 결코 쉽지 않고요.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으면 변별이 되는 문제로 출제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것들을 그 해독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이것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개념 강의를 할 때부터 학생들한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익숙하게. 하는데 그 다음 이제 개념의 심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예 대놓고 오픈하는 거죠. 짠! 니네들은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 화학을 시작했던 거야 하면서 이런 개념을 이제 여러 학생들에게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을 갖기 위한 도전지 워크북인데 이 워크북은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속에서 난이도까지 높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거의 그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한 3, 4회도 많게는 5회도까지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출문제 모음집이거든요. 수능평가원, 고3 전국연합, 고2 전국연합 그 기출문제를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약 한 책 한 권당 한 500문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한 4회도 한 그 정도 돌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그
이제 추가로 선생님들께서 새로 자료를 생성하시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자료가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안목이 이미 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가지고 도전하는 요 첫걸음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내신 준비하고 이럴 때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기 때부터 저랑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미약하게나마 이런 부분을 조금씩 넣어주는 작업으로 안목을 높여주는 거죠, 친구들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는데 그 문제풀이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지 학생들의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걸 이제 리뷰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머님들께서 리뷰가 안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원이 관리가 안 돼. 그 선생님이 뭔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어머님들의 니즈를 제가 반영해서 주간 테스트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어떤 강의든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이든 테스트를 다 보시죠. 그렇죠? 근데 그 테스트를 보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테스트를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이제 제가 하는 주간 테스트는요. 일주일 지난주에 배부했던 교재 문제 그 프린트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에 대한 그 문제 10문제를 뽑아가지고 그대로 냈어요. 뭐 숫자도 안 고치고요, 답도 안 고치고 똑같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과제가 되게 많이 쉽지는 않으니까 학생들이 똑같이 내도 틀리는 경우가 있고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네, 놀랍죠? 질문까지 다 받고 이거를 완벽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시험을 봤는데도 심지어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은 높죠. 왜냐하면 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50점, 40점 이렇게 받는 사태는 없죠. 그래서 거의 90점, 100점을 받는데요. 평균을 보내드리면은 평균이 왜 이렇게 높아요, 테스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균이 높아요가 아니라 평균이 100점이 나와야 정상인 테스트예요, 이게. 한 사람도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는데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테스트를 봤는데 이 테스트에서 1번을 틀렸어요. 그죠? 근데 그 1번하고 똑같이 생긴 요 문항 보이시나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아이들을 똑같이 구성해가지고 요걸로 재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틀린 이유가 실수가 됐든 실력이 됐든 무슨 이유든 틀렸잖아요. 일단은 안 틀려야 되는데 그럼 틀렸으면 그거를 당연히 알고 가야 되고 그 제대로 알았는지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 체크를 하는 방법은 이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구성만 똑같은 게 아니라 아예 그 들어가 있는 개념이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려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게 완벽한 이제 리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까지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제 시험은 몇 개부터 커트라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한 개부터 커트라인입니다. 왜냐면 틀린 문제가 3번이면 3번 하고 가야 되는 거고 3번, 5번 틀렸으면 3번, 5번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3개, 4개씩 이렇게 구성된 제 시험지가 3장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본 시험 문제보다 많은 내용을 제 시험을 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정시 태그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 시간은 항상 뒤에 1시간에 클리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클리닉이 뭐 이렇게 아이들을 빼가지고 다시 뭔가를 가르치고 이런 클리닉이 아니고요. 요 작업을 하고 가야 되는 클리닉입니다. 근데 요 시간에 굉장히 아이들이 실력이 급상승해요. 아이들이 이거를 하고 가면요. 처음에 반응은 이거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요거를 다 하고 요게 몇 주 정도 진행되고 본인이 뭔가를 알고 간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갈 때 눈빛이 막 반짝반짝. 그래서 뭐 어머니가 어디 가라, 어디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사고 가라, 아니면 좀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싫어했던 학생들이 저 거기 한번 가서 요런 거 해가지고 점수 좀 잘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주간 테스트는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자, 피드백 보내드립니다. 부모님들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뭘 궁금해하시냐? 첫 번째, 이 선생님이 뭘 가르치지? 제대로 가르치나? 두 번째, 우리 애가 제대로 따라가나?
애한테 물어보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고분고분 엄마가 묻는 말 대답하고 책가방 다 보여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서 2학년 되면요. 어머니께서 가방에 손만 대도 굉장히 화를 내요. 학생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뭘 좀 물어보면은 아유 알아서 할게요 하고서 문 딱 닫고 들어가고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우가 더 심하죠. 그렇죠?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강사한테 맨날 전화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피드백을 방법을 되게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자세하게 학생을 한 3주 동안 관찰한 다음에 다 적어가지고 일일이 어머니께 막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안 읽으세요. 그래서 한 방에 문자 왔을 때 그냥 탁 읽고 탁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문자 하나를 딱 보내드리는데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과목이 화학밖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 받았습니다.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구 선생님의 무슨 반인데 오늘 뭘 배웠고 과제는 뭐고 우리 아이가 점수를 몇 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평균은 몇 점이고 최고점은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 했으면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혹여 이게 이제 점수가 이런 설명에 잘해서 그 선생님 테스트가 이게 100점이 안 나오면 이게 정상이 아니라던데 애가 자꾸 막 70점 이렇게 받아요. 혼내지 마십시오. 혼내면요 1차적으로 아이가 저하고 학원에 와갖고 저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자꾸 잃으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잃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요게 점수가 안 좋으면 제가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학생한테 재시험 치고 알았는지 잘 고쳤는지 그거 피드백해서 보내면 틀린 문제 이제 알아갖고 간 거예요. 장착된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거를 이미 끝난 시험을 학생들을 혼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싫어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럼 그걸로써 칭찬해 주시고 제 수업 시간이 고됩니다. 이런 거 다 하는데 어머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아지실수록 학생들은 고된 거예요. 힘들어요. 그거를 학생들이 지금 버텨내고 잘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칭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100점이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최고 잘함하고 이렇게 왕따봉 이렇게 도장 찍어줬어요. 자, 이게 중학생들 거 아니고요. 보잉고 2학년 학생 거예요. 보잉고 2학년. 보잉고 1학년도 아니고 2학년 거예요. 2학년 거. 키가 아주 큰 남학생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찍어주면. 이렇게 힘든 과정들 저랑 같이 지지고 볶고 하려면요. 학생들한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쓰담쓰담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해요. 그래서 요 토닥토닥 해주고 학생들 칭찬하면서 제가 열심히 끌고 가겠습니다. 꼼꼼하게 완벽하게 공부시키는 방법 잘 알고 있으나 그거를 완주하기까지는 학생과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어디 가서 다른 학원 가서 너 누구한테 화학 배웠니? 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수업해서 보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앞으로 좋은 수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수업 장소에서 또 뵙기를 기원합니다. 자,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